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충청 지역에 쏟아진 비와 같은 이른바 극한호우는 매년 평균 8.5%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극한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도심 배수와 하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침수된 차량이 1,000대 이르는데 보상 여부는 제각각입니다.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침수 시 창문이나 문, 썬루프 등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곳곳에 48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등 남유럽 전역이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며 산불이 나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이 대피했고 스페인 휴양지에도 산불이 나 4,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뜨거워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 기상 현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엘니뇨는 2029년까지 세계 경제의 우리 돈 4천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달 안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미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고 반복적인 제재가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며 추가 제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충청 이남에는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의 비가 내리는 이른바 극한호우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도로와 농경지는 모두 침수되고 비닐하우스와 집은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한 지난 13일 이후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의 결과입니다. 충남 청양에 600mm에 육박하는 가장 많은 비가 왔고 제주 삼각봉과 세종, 충남 공주, 전북 익산 군산, 경북 문경도 500mm 안팎에 달했습니다. 장마 한 달 동안 내리는 평균 강수량을 100mm 이상 웃도는 빕니다. 비의 총량과 함께 비의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로 불리는 수준의 비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연평균 8.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공기 안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의 양으로 환산될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가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도심 배수나 하수 용량에 더 강화된 조건을 도입해야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모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대목 중에 하나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경찰이 참사 원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YTN이 침수 직전 차도 밖 상황이 담긴 중요한 제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강물이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망설이던 차량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줄줄이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 옆 미호강에서 범람한 강물이 집어삼킬 기세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방이 터지자 급히 갓길에 주차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지켜보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급하고 무서운 마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차량 너댓대.
흰색 SUV 차량이 먼저 움직이자 뒤에 있던 차량들도 줄지어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앞에 추월해서 나가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서 그냥 들어간 거죠. 괜찮겠다 싶으니까. 영상이 찍힌 시각은 아침 8시 35분쯤, 침수 사고 5분 전 상황입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가득 들어찰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그 어느 곳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차량 진입만 막았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내부가 어둡고 활 모양의 내리막인 지하차도의 구조적인 특성상 일단 진입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이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그래도 들어갔는데. 앞서 사고 발생 당일 한두 시간 전에 112 신고가 2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참사 당일 아침 7시 2분과 7시 58분에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했고 참사 40분 전엔 소방당국이 청주시에 범람 통보를 했지만 경찰과 지자체 어느 곳도 아무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방 붕괴로 인한 급속한 강물 유입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해명이 믿기 힘든 이유입니다. 긴급 통제가 정말로 불가능했는지는 결국 경찰 수사와 국조실 감찰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가 YTN에 당시 긴박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손이 벗겨질 정도로 천장을 붙들고 겨우 빠져나오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절체절명의 당시 상황 홍주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주말 출근길에 오송 지하차도로 진입한 정영석 씨. 눈 깜짝할 사이에 차도에 물이 들어차며 타고 있던 차도 둥둥 떠버렸습니다. 반 이상 정도가 좀 차더라고요. 차량이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갖고 창문을 내려놨었어요, 미리.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품고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 턱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이제 차량 지붕 위로 다 올라갔어요. 이미 아비규환으로 변한 지하차도. 정 씨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찾아 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올라오셔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을 같이 이제 제 차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핸드폰 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천장에 있던 철제 구조물에 의지해 가까스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다 어디선가 떠내려온 합판을 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쯤 난간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정 씨를 구했습니다. 겨우 기운을 차린 정 씨도 곧바로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구해주셨고 한숨을 좀 이제 돌리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버스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여성 한 명은 다른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 씨 역시 탈출 과정에서 얻은 상처보다 휩쓸려간 이와 함께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셨던 남자 한 분이 안타깝게 이제 못 따라오시고 휩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YTN 홍주혜입니다. 침수된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일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는 폭우에 지하차도에 갇힌 시민 3명이 숨졌고 지난해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폭우 속 지하에 고립될 경우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누런 흙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계곡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들어갑니다. 차는 거센 물살에 밀려 옆 차선 쪽으로 크게 휘청이고 주변은 이미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트럭을 탄 제보자가 오송읍 군평 2 지하차도를 침수 직전 빠져나오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트럭이 제 마음대로 안 가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하철 들어갔을 때는 그거 몰라요. 안 보여요. 내려가고 나면 보여요. 물이 들이시는 거를. 인근 미호강 뚝이 무너지며 3분 만에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고 차도를 지나던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처럼 지하 공간이 침수되며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졌고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갑자기 들어찬 물에 주민 7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된 지하에 고립됐다면 미리 익혀둔 대피 방법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밀려 들어오는 물살과 반대 방향의 차문을 열고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단단한 물체로 차창을 깨뜨려야 합니다.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탈출용 망치나 자동차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안전띠 체결 장치로 힘껏 내리칩니다. 이때 창문의 중앙보다는 모서리 부분을 겨냥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이 창문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을 깨가지고 뜯어내야 되는데 썬루프가 있는 차량 같은 건 썬루프를 여시고요. 통로가 양쪽으로 있다면 물이 밀려드는 쪽을 거스르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밀려드는 물도 3cm 이상이 되면 성인 남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신속하게 밀려드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차도와 같은 위험 지역 진입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1,000대 가까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비가 더 내릴 예정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이 1,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 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 썬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풍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사가 피해 산정을 마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과 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우리 피해 기업 등의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해보고자 아울러 차량이나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례적 양상인 이번 장마 뒤엔 폭염과 강한 태풍이 전망됩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엘니뇨는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2029년까지 4천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북부에는 폭우, 미국과 유럽 등지는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지만 지구온난화 가속화와 더불어 발생한 이번 엘니뇨는 시작부터 남다른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3년간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서 그 해수 내부에 굉장히 많은 열이 축적이 돼 있다가 지금 그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굉장히 약한 엘니뇨보다는 좀 강한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4, I think, is a year that if you're looking for a potential global record in terms of temperatures in El Nino with the continued warming since the 2016 El Nino, could lead to 2024 being one for the record books. 과거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북동부에서는 겨울 가뭄이, 남서부에서는 홍수가, 동남아와 호주는 가뭄이, 중남미의 경우 북부와 남부는 홍수, 중부는 가뭄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가뭄, 이상고온은 농산물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비철금속 등 물이 필요한 자원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기 등 해충이 옮기는 질병과 수인성 전염병 등 사람도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은 이번 엘니뇨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 3조 달러, 우리 돈 4천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엘니뇨가 피해 발생지에 5년 이상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끈질긴 흔적을 남기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접적 피해와 함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따른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 수준이 이제 서민들의 그런 영향에 생활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과 전력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기상 변수는 예측이 불가능해 대응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엘니뇨가 내년까지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남부 유럽에선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선 폭염으로 바짝 메마른 산에서 불이 나 여름방학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 등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 트레비 분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펄펄 끓는 날씨에 트레비 분수물로 목을 적시고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기온이 오후 3시 가까이에도 39도나 됩니다. I've drink about 6 of this since morning and I'm still drinking more up till the time I'll close from work. 이탈리아 보건부는 곳에 따라 48도 안팎의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며 로마 등 16개 도시에 역대급 폭염 대비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스페인도 며칠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 hottest weather I've been it's in Madrid. Yes, it's the hottest place. 스페인 세비야는 이번 주에 4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염 속에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산불이 나 여름방학 캠핑 중이던 어린이 1,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휴양지 카나리 아일랜드에서도 산불이 나 4,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남부 유럽에선 다음 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당수 지역들에서 사상 최고 기온 경신이 이뤄질 것으로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최근 4일간 산불 5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지난 14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리치와 레빗 등 산지 3곳에서 연이어 불이 난 데 이어서 가빌런과 로도가 지역에서도 산불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레빗에서는 32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불에 탔지만 진화율이 35%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지 않은 산불 지역은 도로 봉쇄와 위험 경고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이 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6도에서 37도를 기록하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제4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객선 항공기 운항 취소는 물론 홍콩 증시까지 멈춰 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골짜기에서 폭포수처럼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달리는 시내버스엔 어른 허리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창틀 안쪽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오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제4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지방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장성엔 시간당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하이난성과 광둥성은 모든 선박과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홍콩 증시까지 멈춰섰습니다. 所有学校17号白天停课。香港交易所宣布全天休市。 베트남 당국도 북부 해안 지역 주민 3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 CEO들은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중국 시장 접근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사령탑인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과 안보사령탑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러몬도 상무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블링컨 장관은 기업 대표들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o hear directly from those companies about how they see supply chain issues, about how they see doing business in China.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제재 조치로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두 나라가 대화로 해결책을 찾고 동맹국과 충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재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f we have seriously diminished access to a major market like China, we won't have as many R&D dollars. We won't be able to pedal as fast to stay ahead.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인텔, IBM, 퀄컴 등 미국 기업과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 타이완 기업 등이 가입된 반도체 관련 최대 민간 단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공개적인 제재 반대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가계부분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13.6%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서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DSR은 2021년 12.8%와 비교하면 0.8%포인트 상승해 빚이 느는 속도도 호주 1.2%포인트 다음으로 빨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거나 여름철 얇아지는 옷차림을 걱정하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이어트와의 싸움은 상황적인 요소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의외로 크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나 자신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